안녕하세요. 52강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6쪽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자, 수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시작되죠. 당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태종입니다. 당태종은 618년에 당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나라의 제도를 이어받아서 이제 완성된 모습의 당나라의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당태종은 삼성육부 제도를 마련합니다. 우리가 삼성육부 제도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는데요. 고려에서는 이성육부를 사용했어요. 고려 이성육부. 자, 그리고 우리 조선에서도 육부의 모습을 보았죠. 이 육부가 다 바로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베껴서 온 제도입니다. 당시 당나라는 국제적으로 아주 명성을 떨치고 있는 나라였고 아주 제도를 잘 완비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당나라의 모습을 본으로 따서 가져와서 사용했던 겁니다.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가 바로 당태종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삼성육부 제도라는 것은 세 개의 성을 말하는데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무슨 부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운영되고 있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합쳐서 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세한 명칭의 이름까지는 선생님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해줄게요.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해준 것 뿐입니다. 삼성육부 제도가 있었고 또 육부, 여기 육부에서도 이, 호, 예, 병, 형, 공이라고 하는 6개의 부서가 있어요. 자, 이것도 외우진 않아도 돼요. 예시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라고 해서 이걸 합쳐서 육부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도들은 당나라 시기에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 후에도 사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당나라 시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 법령을 만드는데요. 그 기본 법령이 률령이라고 합니다. 율은 형법, 그리고 령은 행정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법제도라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나라 때 만들어진 과거제도, 어떤 왕 때 만들었는지 기억하나요? 옆에 써있죠. 네, 수문제 시기입니다. 수문제 시기에 과거제도가 만들어지고 당나라에서도 인재를 등용할 때 과거제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에서는 세금을 걷는 제도로 조용조의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각 나라는 모두 세금 제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세수를 거둘 수 있고 그 만들어진 세금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사를 공부할 때 이 세금 제도를 외우고 있는 것은 중요한 학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군사력으로는 부병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217쪽에 나와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주제탐구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제도 변화 부분에서 같이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통치기구로 삼성육부제도가 있었고 세금으로는 조용조가 있었고 부병제라고 하는 군사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나라에 대해서 4가지 이렇게 큰 줄기를 선생님이 그려두었습니다. 제도는 우리가 방금 보고 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당나라의 대외정책, 문화, 그리고 당나라의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는 대외적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도 많이 늘리게 되죠. 당나라의 영역 217쪽 위에 보면 당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당나라의 최대 영역인데요. 지금 중국의 크기를 생각해 보았을 때도 정말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는 돌궐을 정복하면서 동서교역로를 확보하게 돼요. 자, 여기 보이면 서돌궐이 있죠. 이 돌궐 지역까지 중국의 당나라는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돌궐까지 정복하게 되면서 이쪽의 동쪽과 서쪽을 교류할 수 있는 교역로를 확보하게 돼요. 교역로 확보. 그것이 당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필기 부분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서교역로 확보를 했고요. 당나라가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신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라가 누구와 손을 잡았었는지 기억나나요? 당나라였습니다. 네, 그 당나라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당나라가 맞습니다. 당나라와 신라는 손을 잡고 나당 동맹을 결성하게 되죠. 그리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켰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를 만들게 되죠. 이 통일신라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당나라가 우리나라의 백제와 고구려 지역까지 다 차지하려고 하는 야욕을 보여주었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라에서는 당나라를 매소성 기벌포 전투에서 몰아내고 통일신라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러한 당나라는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나라는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동서를 교육할 정도로 큰 나라로 성장을 했고 서쪽에서도 당나라로 무역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당나라의 수도가 바로 장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교과서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보이죠? 장안, 시안이라고 부르는데요. 황허강과 양쯔강 사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 필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수도인 장안은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합니다. 국제적이라는 건 당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를 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번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나라의 모습입니다. 또한 당나라는 귀족적인 문화가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부가 축적되면서 살기 좋은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그 중에 특히 귀족층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귀족층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게 되고요. 귀족적인 문화를 당나라 전반 문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나라에서는 이 귀족적인 문화 중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를 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글씨를 쓴다거나 하는 것이 유행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시에서는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의 이름은 국어 시간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한 황제와 이 발전된 귀족, 이 둘의 보호를 받으면서 도교와 불교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귀족들 그리고 황제가 불교를 믿었고 도교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이 종교를 많이 믿게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학에서는 오경정이라는 책이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과거 시험을 봤다고 했죠. 자, 과거 시험. 이 과거 시험을 보려면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교과서가 있을 겁니다. 그 교과서가 된 것이 바로 오경정이라는 책이었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나라에서 훈고학이 발전하고 그 발전된 훈고학을 집대성해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과거 시험에 교과서이자 참고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당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 걸 피할 수 없죠. 8세기에 이제 당나라의 커다란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지배층들이 욕심이 많아지면서 점점 귀족화되어 가고 그 사람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땅이 이렇게 한 칸씩 있다고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나누어서 한 칸씩 땅을 다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정 귀족층이 이 땅을 4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이 3명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그 땅을 잃어버린 3명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땅으로 경제적 활동을 했고 땅에서 나온 식량으로 먹고 살고 이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잃어버린 농민들이 몰락을 하면서 당나라는 커다란 변화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또 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사의 난입니다. 이 안사의 난은 알록산과 사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일으켜진 난입니다. 이 안사의 난으로 당나라는 전기와 후기로 구별이 될 정도로 당나라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이 이후에 안사의 난 이후에 당나라 후기에서는 절도사라고 하는 세력이 큰 성장을 보이면서 당나라 후기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후기에 가서 당나라가 잘 나가던 시기, 전성기를 끝내고 점점 몰락해 가는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특히 당나라를 마지막으로 때리면서 당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게 바로 황소의 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소는 사람 이름이에요. 당시 농민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주도가 돼서 일으킨 난이라서 황소의 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절도사 세력들에게 당나라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7년에 막을 내리게 되고 당나라는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7쪽 아래쪽에 보면 주제 탐구가 있습니다. 당나라의 제도 변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그림과 도표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당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기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의 토지제도는 당나라 전기의 균전제도로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토지제도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그에 맞게 세금을 걷는 제도로 조용조라는 제도를 이용했고요. 군사제도로는 부병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균전제였습니다.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토지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나누어 준과 동시에 사람들은 군사로서 복무해야 하는 의무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난이 일어나고 나서 여기 보이듯이 자영농이 감소하게 됩니다. 난 이후에 자영농이 감소하게 되자 이제 당나라 후기에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토지를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들이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균전제가 아닌 장원제도로 바뀌게 돼요. 장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토지, 그러니까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써있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지 않고 현실적인 빈부격차를 인정하면서 귀족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게 된 제도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세금 제도도 바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양세법입니다. 양세법은 조용조는 3가지가 있죠. 3가지 세금이었어요. 그런데 양세법은 이 3가지 세금에서 변화된 제도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양세법, 그리고 나서 또한 군사제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부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인데요. 부병제는 모든 농민은 다 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병제에서는 군인을 뽑게 됩니다. 이 양세법으로 거둔 세금을 통해서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게 되는 모병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나라 후기의 군사제도에서는 군인은 직업이 됩니다. 하지만 당나라 전기에서는 농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하게 군인으로서 복무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고 이해하면 2개의 차이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당나라에 대한 정리가 모두 끝나게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